전 37살 결혼 1년차 새댁입니다. 시댁과 친정 둘 다 가까운 거리예요. 전 아이를 낳으면 아무래도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부러 친정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결혼할 땐 다들 그 정도 미래는 생각하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 중입니다. 남편은 결혼 전 홀어머님과 둘이 살았습니다. 시아버님은 남편이 태어나고 바람이 났고 결국 내연녀와 살겠다며 집을 나가버렸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혼자서 아들을 키웠고 그런 어머니를 불쌍하게 여긴 아들은 속 한 번 안 썩이는 착한 아들로 자랐죠. 결혼 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같은 여자로서 어머님이 안쓰러워 보였고 또 한편으로는 남편이 기특해 보였죠. 남편은 자기가 갖지 못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게 꿈이라며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아보자고 했었죠. 하지만 그게 우리 둘만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라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결혼 전 마주한 어머님은 온화한 표정에 자상한 모습이었어요. 결혼 준비도 간섭이 일절 없었고요. 그저 너희가 좋으면 나도 좋다고, 너희만 잘 살면 더 바라는 게 없다고 하시며 배려해 주셔서 문제없이 결혼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온화함은 새빨간 거짓 그 자체였어요. 제가 깜빡 속아 넘어갔던 거죠. 결혼 후 어느 날 시어머니는 반찬을 가져다 준다며 집에 들리셨습니다. 누구세요? 나다. 어머님 오셨어요? 밖에 너무 추우셨죠? 민석이는 아직 퇴근 안 했니? 네, 오늘 좀 늦는다네요. 그런데 남편이 없다는 말을 들은 후 어머니의 표정은 싹 바뀌었습니다. 인상이 그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없이 자상하고 따뜻했던 눈은 온데간데 없고 매서운 눈초리로 집안을 구석구석 살폈습니다. 집안 정리는 제법 괜찮네. 민석이 오기 전엔 항상 깨끗하게 정리해라. 그래야 남자가 일하고 집에 들어올 맛이 나지. 그리고 호흡기가 좀 약한 편이니까 오기 전에 환기도 꼭 시키고. 아, 네. 이전과는 달라진 어머니의 모습에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이건 민석이가 좋아하는 반찬이니까 매번 챙겨서 먹이고, 너도 아침에는 바쁠 테니 아침엔 간단하게 주스 만들어서 먹이고. 주스요? 그래, 내가 재료는 다 사왔고 넌 이제부터 배워서 잘 이어받아야지. 난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든 우리 아들 꼬박꼬박 잘 챙겨 먹었다. 절대 굶기거나 하지 말어. 돈도 벌어오느라 고생인데. 어머니가 아들 애틋한 마음은 알겠지만 저로선 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저도 맞벌이기도 하고 같이 살려고 결혼한 거지 아들 이어받아서 뒷바라지 하려고 결혼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당황스럽긴 했지만 이 상황을 뭐 어쩌겠어요. 결국 주스하는 법도 배우고 이것저것 인수인계 받은 후 어머님은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잠시 뒤 남편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어머님 다녀가셨어. 근데 뭔가 좀 달라지신 것 같아. 뭐가? 뭔가 분위기가 좀 달라지셨달까? 그래? 뭐지? 무슨 일 있으셨나?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무튼 좀 달라지셨어. 당신이 피곤해서 그렇게 느낀 거 아니야? 아니면 이제 진짜 시어머니 돼서 당신이 좀 불편한 건가? 그런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전 이미지와는 달랐지만 그런 부분도 어머니의 모습이고 제가 몰랐던 부분일 수 있으니까요. 남편의 말처럼
이제 진짜 시어머니라서 제가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왜 불길한 예감은 항상 틀리지 않는 건지. 어머님은 주 3회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오시면 항상 냉장고 검사를 하시며 이건 왜 안 먹였냐, 설거지는 왜 쌓여있냐, 방은 또 왜 너저분하냐 등등 사사건건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잔소리를 퍼부으셨습니다. 제가 지저분한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저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일하고 야근할 때도 있고 매번 깨끗할 순 없잖아요. 간섭하는 것도 괴로웠지만 남편이 있을 때는 180도 바뀌는 모습이 절 더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잔소리를 퍼부으시는 중 퇴근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민석이 왔니? 많이 피곤하지? 얼른 옷 갈아입고 나와. 엄마가 너 좋아하는 반찬 잔뜩 해왔다. 아휴, 힘드실 텐데 이제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어린애도 아니고. 너희 둘 다 일하느라 바쁘잖니. 윤희도 사회생활하느라 힘들 텐데 밥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 이 정도는 해줘야 너희가 좀 편하지. 방금 전 저에게 온갖 짜증을 부리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에 전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어요. 전 결혼 3개월 만에 용기 내어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여보, 나 어머님이 집에 자주 오시는 거 좀 힘들어. 왜? 당신도 반찬 안 하고 편하지 않아? 아니, 그거야 그렇긴 한데 어머님 오실 때마다 이것저것 지적하시는 게 좀 스트레스야. 지적? 우리 엄마가? 이상하다. 그럴 뿐이 아닌데. 어머님 입장에서 그냥 알려주시는 걸 수도 있지만 난 좀 불편해. 알았어. 내가 말해볼게. 응, 고마워. 다음날 저녁, 남편은 오후에 엄마와 잘 이야기했다며 이제 안 오실 거라고 하더군요. 본인은 우리도 생각해서 그런 건데 그렇게 느낄 줄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스트레스는 좀 받았었지만 상황이 잘 마무리된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출근해서 한참 일하던 중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예. 너 내가 그거 몇 마디 했다고 아주 못된 시어머니를 만들어놨더구나? 네? 아니, 네가 아직 어려서 살림이며 뭐며 할 줄 모르니까 내가 알려준 거지. 그리고 내가 너희들 힘들까봐 반찬도 해다 준 건데 내가 네 눈치 보고 내 아들 얼굴도 못 보고 살아야 하니? 아니요,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변명됐다. 너 아주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재주가 다 있다. 그래, 이제 너 말처럼 집에 안 찾아갈 테니 편하게들 살아라. 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게 정말 맞는 건지,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해지며 갑자기 두통이 몰려왔습니다. 그 뒤로 어머님은 정말 집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다행 아니냐고요? 아니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매일같이 전화를 하셨어요. 방법만 바뀌었을 뿐 똑같았어요. 매일 전화로 우리 아들 밥은 잘 먹이냐, 살림은 제대로 하는 거냐, 환기는 시켰냐, 아들 아픈 곳은 없냐 일일이 캐물으셨고, 아기는 언제 갖는 거냐, 네가 나이가 많아서 안 생기는 거 아니냐, 사사건건 간섭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어요. 날이 갈수록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고 머리카락도 점점 빠지기 시작해서 뒤통수에 100원짜리 동전만하게 탈모도 생겼습니다. 직장에서는 사람들이 새댁이면 한참 좋을 때인데
안색이 왜 그러냐며 묻기도 했습니다. 점점 더 제 영혼은 넋이 나간 채로 살았어요. 퇴근 시간이 되고 지하철을 내려서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희야! 친정엄마였습니다. 전 엄마를 보자마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놀란 엄마는 무슨 일이 있냐며 일단 친정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전 아무 말도 못하고 따라갔어요. 누가 봐도 우는 모습으로 들어오는 절 본 아빠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무슨 일이냐며 얘기해보라고 하셨어요. 걱정하실까봐 꽁꽁 숨기려 했지만 전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모습, 온갖 잔소리와 구박, 아이에 관한 모진 소리까지. 엄마는 이야기를 듣고 속상한 마음에 눈물까지 보이셨고 아빠의 얼굴은 잔뜩 화가 나 얼굴까지 붉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계속 내가 살아야 하나 싶어. 근데 또 남편하고는 둘이 문제가 없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나 모르겠어. 아빠는 시간을 좀 갖고 생각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곧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아빠는 가족끼리 다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셨고 남편에게 사돈어른도 혼자 적적하실 수 있으니 식사 자리에 모시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식당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니나 다를까 세상 좋은 시어머니 코스프레를 하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셔서 초대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진즉 이런 자리도 갖고 했어야 했는데. 식사 자리는 무난하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아빠가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회사 생활하느라 힘들지? 이번에 승진은 좀 했나? 아, 이번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요즘 물가가 하도 올라서 살기 빡빡할 텐데 승진도 좀 하고 그래야 우리 윤희가 남편 덕도 좀 보고 하지. 시어머니는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사회생활이 마음대로 되긴 힘드니까요. 뼈를 묻을 생각으로 열심히 해야 해. 요즘 사람들 회식도 빠지고 그 워라벨이다 뭐다 칼같이 퇴근하고. 아유, 그러면 승진 못해. 내가 먼저 사회생활 해본 입장에서 알려주는 거야. 아, 네, 맞는 말씀이죠. 이참에 내가 승진되게끔 사회생활 과외를 좀 해줄까 하는데. 승진 과외요? 승진 과외. 주 3회 정도 퇴근 후에 집에 좀 들려서 내 조언도 좀 듣고 바쁠 때는 뭐 통화하면 되는 거고. 아이 생기기 전에 기반을 마련해야지. 그래야 윤희가 맘 편히 집에서 애도 볼 수 있는 거고. 시어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요즘엔 집에만 있으면 갑갑하다고 맞벌이들 많이 하고 그래요. 우리 윤희가 아기를 워낙 좋아해서 아마 적성에 잘 맞을 겁니다. 사부인도 저희 부족한 딸 이것저것 많이 가르쳐 주셨다는데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도 사위에게 꼭 보답하고 싶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음식도 남기시곤 식사가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집으로 도망가셨습니다. 한동안 전화도 없으시고 오지도 않으셨어요. 드디어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내가 그동안 좀 미안했다. 내 딴에는 알려준다고 한 게 그렇게 불편할 줄 몰랐구나. 그러니 너희 아버지께 민석이는 알아서 잘할 테니까 걱정 마시라고 과외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꼭 좀 말씀 좀 해다오. 그러다 애 피곤해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니? 네, 부탁한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정말 시어머니가 바뀌신 게 맞을까요? 아이 낳고 다시 간섭이 시작되면 어떡하죠? 전 다시 간섭이 시작되면 우울증으로 번져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출산 전에 차라리 이혼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야 할지 전 정말 모르겠습니다.